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여운 책을 가지고 왔어요. 박영준님의 에세이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할게요 입니다. 표지 일러스트레이트가 너무 귀엽죠? 고양이가 나른하게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민할 시간에 한숨이라도 더 자는 게 나아요 라고 부제가 나와 있습니다. 작가 소개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될 거라는 믿음 속에서 산다. 그리고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쓰여 있어요. 저랑 굉장히 비슷한 성격이신 것 같네요. 사람이 좋기도 한데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한 그런 스타일. 책에 읽어보면 20대이신 것 같은데 상당히 통찰력이 있고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생각하고 그런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상당히 내용이 알차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에세이들이 좀 블라블라성이 좀 많고 내용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할게요 라는 에세이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아주 작은 여유 한 방울. 익숙한 곳에는 내가 힘들게 버텨온 시간이 묻어 있다. 출근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출근하는 버스를 타면 출근할 때의 기분이 스며들어오고 퇴근할 때 걸어오던 길을 걸으면 마치 퇴근을 하고 온 기분이 스며들어온다. 또 한창 작업을 하던 카페를 가면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던 작업이 떠오르고 그것들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인다. 단지 쉬러 왔음에도 말이다. 익숙한 곳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자꾸 떠오르게 한다.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보지 않은 곳에는 아무런 흔적이 묻어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고 온 일거리들과 연관이 없기에 우리를 그 일들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기분이다. 내가 얽힌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도 필요 없으며 내가 속한 사회의 치열함에 허덕일 필요도 없게 만들어준다. 낯선 사람은 있어도 잘 보여야 할 사람은 없으며 낯선 일들은 많지만 잘 해내야 하는 일들은 없다. 나는 그래서 종종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아주 멀리 혹은 가까이. 어딘가 탁 트인 바다를 보러 가기로 하고 늘 다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가보기도 한다. 언젠가는 새로운 길로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공원에 들어섰던 적이 있었다. 들어선 공원은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평일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놀러온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의 반려견과 같이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어떤 노부부는 꽃을 배경으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가만히 벤치에 앉아 그 사람들을 보자니 절로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한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꺼내지 않았던 책을 꺼내 읽었다. 평소라면 시간을 보느라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겠지만 그때는 어찌나 집중이 잘 되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는 그 흐름에 휘말리느라 여유를 갖기가 꽤 어렵다.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 치열한 세상에서 단절된 곳에 가는 것. 머나먼 곳으로의 여행도 좋지만 가보지 않았던 카페도 식당도 혹은 공원에 가는 것도 좋다. 우리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하다. 반복되는 일상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에는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바람을 넣어주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잠깐의 휴식이 여행만큼의 여운을 남기진 못할 것이고 잠깐 쉴 바에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잠시 쉬며 조금 숨을 고른 후에 내일 다시 힘을 내어 더 열심히 하는 법도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버겁다면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기. 도심의 빽빽한 빌딩은 밤이 되면 화려한 야경으로 변한다. 일생을 달래주는 로맨틱한 불빛들. 멋진 야경을 볼 때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저 건물들의 불빛은 야근하는 사람들이겠지? 누군가가 힘들게 하는 야근 덕분에 누군가는 멋진 야경을 선물 받아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는 힘들게 야근을 하고 와서 또 다른 누군가의 야근 덕분에 켜진 불꽃들의 위로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찰리 채플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떠오른다.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고 멀리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에서 보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볼 수 있다. 멋들어진 예술 작품도 현미경으로 보면 그저 하나의 점들이 모여 있을 뿐이다. 우리는 대개 스스로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한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며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 신중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 만큼 고려할 것도 많을 테고. 그러나 자신의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친구든 직장 동료든 타인에게 넘어간다면 명쾌하게 대답이 나오곤 한다. 자신의 고민일 때에는 불안 요소였던 것들이 상대방의 입장으로 넘어가면 고민해 볼 사항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대답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당사자는 신중하고 신중하게 고민했던 문제인데 타인의 입에서는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것을 보면 괜스레 부정하고 싶지만 대부분 옳은 말이다. 선택에 따른 결과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에 쉽게 답이 나온 것뿐이다.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니까 당연한 일이다. 다만 만약 그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다면 조금은 다른 이들에게 조언해 줄 때처럼 다른 이들의 고민인 것처럼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 친구가 이런 고민을, 이런 힘듦을 나에게 말했다면 나는 어떻게 말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자.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일생일대의 선택에서 옳은 결정만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기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하는 것은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꼬여버리기 쉬운 것이 걱정이거든요. 깊어지기만 하는 고민을 잘라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정 어렵다면 고민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적어도 그 고민으로 밤을 지새울 일은 줄어들 테니 말입니다. 어차피 산 넘어 산이라면 즐기는 것이 어떨까요? 10대에는 대학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 대학만 가면 나의 고생은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게 10대 시절을 지나 20대가 되고 나니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나가야 하는 때가 다가왔고 진로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새로 자리 잡았다. 30대가 가까워지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끝이 나지를 않는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눈앞에 산만 넘으면 고생이 끝날 것 같아도 새로운 산이 하나 더 나타난다. 20대가 지나 30대에 다른 산이 하나 더 나타날 것이고 40대, 50대에도 마찬가지로 넘어야 할 새로운 산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여태까지는 산을 하나 넘으면 고생 끝이라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또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았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무기력해진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장 내일의 고민에서 먼 미래의 고민까지 걱정이 닿았을 때쯤 이따금 차가오는 무기력함에 빠져 너무 우울해진 나머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냈던 때가 있었다. 몇십 년이나 남았을지 모르는 미래가 지금 상태보다 나아질 거라는 확신도 없을 뿐더러 지금의 상태마저도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의 나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기만 할 뿐이었다. 이런 무기력함에서 벗어난 것은 우습게도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였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던가? 내가 지금 넘어야 하는 산은 30대의 산도, 40대의 산도, 50대의 산도 아닌 20대의 산이다. 20대의 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산들은 지금 오를 수도 없는 산들이다. 만약 그 산들을 오르는 나를 위해 해야 할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작 해봐야 등산을 더욱 잘 하기 위한 준비물들을 챙기는 것뿐이다. 그런 건 등산길에 오르기 전에 해도 충분한 것이고 그런 생각에 도달하니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떠올랐다. 멀리 보이는 산을 혹은 보이지도 않는 산을 걱정하며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오르고 있는 산의 풍경을 구경하면서 천천히 나아가는 것. 가끔은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를 걱정하며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나오면 그제야 돌아서 갈지 뛰어넘어갈지 고민하며 올라가는 것. 정상에 오르면 멋진 풍경을 보며 한숨 돌리기도 하고 나와 같이 산을 오른 사람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며 20대의 산을 정복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 산을 천천히 내려오며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새롭게 올라가야 할 30대의 산을
위한 준비를 하면 되는 것. 너무나 먼 미래에 답답해하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며 늘 걱정과 불안을 달고 지내는 것보다는 그때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누리자. 그 산만의 색깔을 즐기면서 오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언젠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걱정을 했던 일도 막상 겪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멀리서 보면 정상까지 오르기 두려울 정도로 높고 가파르게 보이기만 했던 산도 막상 입구에 들어서면 평범한 등산로일 뿐입니다. 그렇게 험난한 절벽이 아닌 앞에 놓여있는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정상에 다다르기도 하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지는 못했고 멀리서만 바라보니 너무 높아 보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막상 가보면 앞에 놓여있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될 뿐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손 쓸 수 없는 고민으로 너무 걱정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걱정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찾아오기 마련인데 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일찍 찾아온다면 너무 오래 곁에 두어야 할 테니까요.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간다. 누군가는 힘든 시련을 이겨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시련 속에서 잠시 주저앉아 쉬어가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와의 다툼에 상처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한 탓에 다툴 수조차 없는 것을 한탄하기도 한다. 10명 정도의 사람과 대화하면 그 속의 이야기는 10가지가 넘는다. 사람들에게 닥친 시련은 각기 다르고 같은 시련이라 할지라도 헤쳐나가는 방식 또한 달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세상에는 알지도 못했던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역경을 헤쳐나간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사고방식도 조금씩 발전시킬 수 있다. 같은 상황임에도 각기 다른 해답을 내놓는 것을 볼 때면 매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들이 헤쳐나간 방식이 모두 다르고 결과 또한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무사히 헤쳐나왔다는 것이다. 때로는 남들처럼 사는 것이 인생의 지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어떤 길로 나아가도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만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뿐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새로운 지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득 자신의 삶이 잘못 가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 의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중이고 훗날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기회를 얻은 것뿐이니 말이다. 어린 시절 수학 문제를 참 좋아했습니다. 정답은 하나였지만 정답 푸는 방식만큼은 많아서 제 마음대로 풀어내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것이 마냥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자꾸만 누군가 정해둔 길로 가야 안심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는 것만 같아서 초조해지고 그래요. 누군 맞고 누군 틀리고 삶은 그러한 객관식 문제들만 있는 문제집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분명 내 맘대로 풀어나가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어차피 1등 할 생각도 만점을 받을 생각도 없었으니 조금 늦거나 틀렸다고 해서 초조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때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해야 하는데 그럴 때면 아차 싶어 시계를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간을 계산하며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후회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던 탓일까? 경쟁 속에서 살아왔기에 경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잠깐 쉬거나 밥을 먹을 때까지도 시간에 쫓기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과는 다르게 사실 적들의 책장이 넘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불행해지지도 일을 그르치지도 않는다. 물론 쉬는 것을 핑계로 해야 할 일을 아예 하지 않는 정도로 미루는 것은 제외해야겠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가만히 있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부족하여 할 것이 없는 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나약한 탓이라고 자책하고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자신 혼자만 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땐 불안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쉬어가는 시간은 그렇게 무능력하거나 나약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거나 잠시 쉬어야 다시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쉬어가는 시간은 열심히 살았기에 생긴 것이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생긴 것뿐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쉬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실을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쉬는 시간까지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들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를 기억하며 자신에게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으니 잠깐만 쉬는 것이라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라고, 나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며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삶이기에 잠깐의 쉬는 시간마저 불안해하며 자신을 더 힘들고 불행하게 하지 않기를, 쉴 때만큼은 편하게 쉬기를,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네,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할게요.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할 시간에 한숨이라도 더 주무시고요. 일단 오늘은 주무시고 내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한나였습니다.